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일본 여자를 만나면 대접받는 느낌, 한국 여자를 만나면 사채업자를 만나는 느낌,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 여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여자력 같은 경우는 요리, 청소 이거를 가장 많이 꼽았어요. 그 다음에 배려, 단정한 몸차림, 그리고 참견하지 않고 나서지 않고 남자를 띄워주는 이거를 여자력으로 꼽았습니다. 순서대로.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유명한 분들과 결혼한 일본 여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보면 청소하는 거는 사실 안 나오니까 모르겠고 요리하는 거는 많이 나오는데 다들 요리를 잘해요. 지금 뭐 김정민 씨 케이스, 심영탁 씨 케이스, 그리고 축구 최성용 씨 케이스 이 위에도 더 있습니다만은 요리를 다 잘해요. 그런데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여자들은 요리는 요즘 잘하는 여자가 별로 없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국제결혼 건수로 보면 한국 남자와 베트남 여자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베트남 여자의 전업주부를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자료가 없어요. 근데 자료가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자료가 2019년도 이코노미스트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그 기사 내용은 구글 번역으로 한글로 바꾼 건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여성 노동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죠. 여기 여자 중에 79%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이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제외하면 거의 다 그냥 노동 참여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아마 전 세계에서 거의 탑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또 모계사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베트남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들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국제 결혼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노동을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문화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 여자도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국제결혼 업체 거 영상을 제가 상당히 많이 모니터링 하는데, 한국 여자랑 베트남 여자랑 다른 게 뭐냐면, 물론 한국 여자 이외의 모든 나라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특히 베트남 여자가 제가 좀 그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경제력을 덜 봐요. 뭐 그렇다고 아예 없는 사람은 제끼는 거고, 그러니까 가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남자가 경제력이 엄청나게 좋아요. 재산이 많든지. 그러는데 이성적인 매력이 안 끌리면 베트남 여자들은 선택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경제력은 다소 딸리더라도 이성적 매력을 끌리는 사람을 선택하더라고요. 왜냐? 부족한 부분은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노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여자들은 좀 다르죠. 이성적인 매력이 끌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자가 대기업이라든지 전문직이라든지 집안에 돈이 많다든지 등등 하면 이성적인 매력이 없어도 결혼을 많이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분명히 제가 한두 개 본 게 아니에요. 여러 개를 참조하다 보면 마인드가 달라. 즉 한국 여자들은 결혼하는 이후에 적극적인 노동 참여 의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경력 단절 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이라는 게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할 수는 없지만 경향성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결혼한 이후에 노동의사가 적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통계를 보더라도 제가 2019년도 베트남 거를 가져왔으니까 아마 이것도 2018년도 자료일 거예요. 2019년도 중간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시점에서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 여자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보면 한국은 59.4입니다. 물론 2008년 대비해서 10년 동안
증가율 같은 경우는 13.9%로 많이 늘었어요. 늘었지만은 늘어도 59.4밖에 안 나옵니다. 독일 74.3, 영국 73.6, 일본 71.6, 프랑스 68.5, 미국 68.2예요. 위에 있는 나라들 우리나라보다 다 잘 사는 나라죠. 그러니까 외국으로 결혼한 한국 여자들 같은 경우 전업주부로 눌러 앉으면 남편들이 눈치를 엄청 많이 준대요. 남편만 주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시댁에서도 눈치를 많이 준대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들이 여성들이 확실히 그동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전업주부로 눌러 앉더라도 넘어가는 분위기지만 안 그렇대요. 외국은. 그리고 외국 여자들 같은 경우는 육아를 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거 간 사이에 중간중간에 파트타임이라도 합니다. 그러면 파트타임이라도 알바라도 하면 생산 가능 인구에서 여기 경제활동 참여율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안 하는 여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비율이 낮은 거예요. 독일은 74.3인데 베트남은 79%예요. 전 세계 탑이에요. 탑 수준. 정확하게 순위까지 모르겠는데 여기 표현은 그래요. 가장 높은 여성 노동 참여율. 뭐 거의 뭐 1등이거나 뭐 1, 2, 3등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인데 물론 이제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전업주부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전업주부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한다면 저는 문제될 거 없다고 봐요. 하지만 대한민국 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주부의 역할을 잘 하냐? 아이고 잘했다면 대한민국 남자들이 그렇게 불만이 많겠습니까? 요즘 젊은 남자들이 지금 불만이 가득하잖아요. 보면은 집에 막상 와보면 막 집도 개판이고 집에 오자마자 쓰레기 봉투 쓰레기 그거 종량제 쓰레기 버리고 오라고 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라고 하고 분리수거하라고 하고 주말에 좀 쉬려고 하면 대청소하자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집들이 오히려 외국보다 적어요. 서양이라든가 이런 데보다. 아니 우리나라 해봐야 보통 24평 32평인데 뭐 외국처럼 뭐 대저택에 살고 그럽니까? 미국 사람들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요즘은 또 기계들이 워낙 잘 돼 있잖아요. 로봇 청소기. 그리고 뭐 세탁 같은 경우는 세탁기가 돌아가고 과거에 비하면 힘들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불만이 많아요. 자, 그런데 댓글을 일단 보시고 밑에 거 한번 이야기하시죠. 이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전엔 전부 다 아침밥은 거의 다 먹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침밥을 안 먹는 사람이 늘더니 아침은 점점 안 먹는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몰아간 거죠. 그래서 요즘은 거의 아침밥을 남편이 차려달라고 하면 욕 들어 먹는 분위기예요. 맞벌이 경우는 저는 좀 이해합니다만은 전업주부도 그런다니까요. 전업주부인데도 나 자야 되니까 깨우지 말라고. 하여튼 그런 분위기예요. 욕 들어 먹는 분위기예요. 네가 그냥 대충 알아서 먹고 가라. 회사 가서 먹든지 아니면 뭐 편의점에 들러가지고 삼각김밥 먹든지 이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분 말씀은 그런데 열심히 살고 정상적인 집들은 그래도 거의 아침을 다 먹습니다. 예, 지금도 아침 먹는 집 많아요. 그러면 몸도 건강하고 활력이 넘칩니다라고 하셨어요. 아침밥을 먹으면 특히 이제 뭐 단백질, 탄수화물. 일단 탄수화물 같은 경우가 이 두뇌를 쓰면 원료를 탄수화물로 쓰거든요. 그리고 힘을 쓸 때도 당연히 거기에 대한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에요. 자, 그런데 밑에 자료 한번 보시죠. 2019년도에 한국 허벌라이프라는 데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침 식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건강한. 자, 한국인의 주 7일 아침 식사 섭취율은 33%, 아태 지역 평균 51%가 나왔어요. 그러면 몇 퍼센트 낮은 거예요?
18% 정도 낮은 거예요. 가장 높은 지역이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평균보다 낮은 지역이 구체적으로 국가는 제가 안 나오던데 아마 베트남 같은 경우가 아마 이제 아침 식사를 합니다만은 하여튼 여기 같은 경우는 집에서 먹기보다는 식당에서 먹는데요. 베트남은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노동을 참여하다 보니까 뭐 가격도 뭐 그렇게 비싼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문화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식당을 가는 문화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여튼 대한민국의 위대한 대한민국 여자들은 전업주부 비율은 어느 나라보다 높고 경제활동 참여율은 어느 나라보다 낮은데 아침밥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태 지역에서 꼴등, 아시아 태평양에서 꼴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업주부임에도 전업주부를 열심히 안 한다는 지표예요. 하다못해 경제활동 참여율이란 게 몇 시간 알바한 것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미국,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의 국가에 있는 여자들도 그런 식으로 경제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이 높게 나오는 겁니다. 한국 여자들은 그때 보통 뭐합니까? 브런치 먹으면서 남편 뒷담화 까고 시댁 뒷담화 까고 드라마 이야기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대한민국 여자들 지금 보면 특히 젊은 여자들이 참으로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대한민국 여자들한테 지금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조건을 너무 많이 요구하고 결혼한 이후에 보더라도 본인들 선배들 직장 상사들 하여튼 윗사람들 결혼 생활을 보니까 이거는 뭐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면 결혼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다들 너무 좀 안타깝게 사니까 밑에서 지켜보고 있는 2030 남자들이 결혼 생활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보다 혼인이 감소하고 저출산이 심해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죠.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시죠. 젊었을 때 일본 여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사소한 것에도 공감을 표현합니다. 사실 별것도 아닌데 연애세포가 살아나서 학교 생활을 활발하게 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또 자신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해서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편안한 연애 상대였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본 여자분이랑 연애한 분들은 거의 보면 물론 안 좋은 케이스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봤던 후기들은 보면 다 좋았대요.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 여자분들과 연애했던 분들은 좋은 추억보다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대조적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댓글 보면 명절에 시댁에 가기만 하면 형수가 계속 여자를 소개시켜준다고 하길래 항상 독신주의입니다라고 넘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이제 가로에 한국에서만 이제 국제결혼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네요. 예, 잘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요즘 86 딜러분들이 비상이 난 거예요. 지금 집안에 보면 거의 다 보면 애물단지들이 있죠. 나이는 30 넘었는데 결혼 안 하고 있는 여자들이 거의 다 집안마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는 이제 막 친척들한테도 부탁하고 뭐 본인 뭐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레이더를 돌려가지고 인맥 총동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뭐 여자 소개시켜줄게. 여자 쪽에서 먼저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근데 보통 보면 사례들을 제가 쭉 서칭해 보면 20대 여자는 없어요. 20대는 없어. 죄다 보면 이제 뭐 33, 34, 35, 37 이래요. 급해진 거죠. 급해지다 보니까 사돈의 팔촌의 뭐 고등학교 동문회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직장 이모니, 직장 상사 이모니 자기 딸 한번 만나봐라고. 그런 건 또 거절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 등등 케이스가 요즘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그 딸들 키울 때 오냐 그렇게 안 키우고 정상적으로 좀 키우고 좀 제때 결혼했으면, 그리고 너무 재지 않고 시집 보냈으면 이런 사단이 안 났을 건데, 하여튼 자업다득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한국 여자, 일본 여자 둘 다 만나봤습니다. 방송 내용 그대로입니다. 한국 여자들 중 요리 잘하는 여자는 진짜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배달에 아침을 먹지 않고 요리는 비싼 맛집에서 먹는 거라 생각하고 해먹을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일본 여자들은 도시락 싸주고 아침마다 밥과 반찬을 해놓고 그냥 여자력이 기본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너무 극명한 차이죠.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요리 못하는 걸로 하면 대한민국 젊은 여자이지 않을까 싶고, 전 세계에서 요리 가장 잘하는 여자로 보면 아마 일본 여자 아닐까. 참으로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먼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요리 관련해 가지고 한번 요거 한번 보시죠. 예전에 여러분들 요생남이라는 열풍이 분 적이 있죠.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 그때 뭐 백종원 씨도 나오고 유명한 셰프도 나오고 남자 연예인도 나와가지고 남자들이 막 요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요즘은 조금 주춤하죠. 그때 여론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 정보회사 가연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미혼 남녀 77.8%가 요리하는 남자가 보기 좋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남자 여자 비율로 본다면 남자는 70.4, 여자는 87%가 나온 거예요. 87%면 엄청나게 높게 나왔죠. 남자들은 왜 이렇게 높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가스라이팅 당한 거라고 보이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딱 보면서 왜 그때 당시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 열풍이 불었을까? 아니 재밌는 프로그램도 예능도 많은데 그 요리 그게 왜, 저는 사실 거의 보지는 않았거든요. 뭐 남의 요리하는 거 그거 뭐 별로 재미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열풍이 불었어. 왜 그랬을까? 제가 볼 때 주 시청자가 여자였어요. 그리고 방송 작가도 거의 다 여자였어요. 그리고 요리하는 사람은 여자는 아닌 남자들이 요리를 했죠. 즉 뭐냐? 현재 주 시청자인 여자들이 요리 못하는 여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본인들이 요리도 하기도 싫은 거야. 그러니까 요리도 남자가 해주면 좋겠다. 그런 남자가 섹시하다. 그렇게 느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송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했죠. 요즘은 여자들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남자들도 요리를 좀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한참 많이 돌았죠. 이게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에요. 아니 그러면 남자는 밖에서 돈도 벌어와야 되고 집에 오자마자 뭐 쓰레기 버려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 뭐 분리수거하고 주말에는 뭐 대청소해야 되고, 이게 제가 볼 땐 그래요. 여자들의 어떤 그 가스라이팅, 빌드업, 요런 게 다 이런 미디어가 요생남이라는 열풍을 만든 것이 아닌가. 즉 여자들의 니즈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송국들은 그거를 반영해서 만든 거죠. 그리고 남자가 70.4%가 일이 나온 거는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 당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2015년도 여론조사예요. 막 그때 한참 열풍이 불었죠. 요생남이라고. 그래서 하여튼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여자들 하여튼 좀 심각합니다. 경제활동 참여율은 어느 나라보다 낮은데 전업주부로서의 역할은 워낙 안 하다 보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아침 식사율 33%로 꼴찌예요. 남자가 아침밥 주면 먹죠. 안 주니까 못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게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가는 건데, 이거는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아침밥을 먹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건 이미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를 제대로 성과를 내려고 하면 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몸에 힘을 쓸 때도 머리를 쓸 때도
주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